그 기대는 반드시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팅에 미친 남자 소미남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일본 여성과의 연애나 더 나아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참고로 저를 처음 접하셨다면 저는 일본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의 커플 매칭을 위해서 소개팅 및 교류회를 직접 주선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외에도 스스로 현지에서 직접 헌팅도 해보고 더 많은 일본 여성들과 연락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업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피셜이 아닌 실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대부분의 경우 잘 맞는 것은 맞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일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불편할 수도 있는 지독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력할 생각 없이 불평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택을 비하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 거고 여러분들도 솔직해지셔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착하고 나를 좋아해주기만 하는 일본 여자면 진짜 괜찮으신가요? 눈이 정말 낮으시고 바로 옆에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가 있어도 진정성만 바라보고 그 여자를 선택하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실제로 그러신 분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매우 적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는 높게 잡아야 10% 미만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눈은 스스로 낮추고 싶다고 해서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까지 이 영상에 전부 담았습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을 유심히 보셔야 할 남성분들의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SNS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외모 수준의 일본 여성들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외모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상 타치까지는 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더라도 1번 내용까지는 꼭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냥 착한 일본 여자가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큼 예쁘고 착한 일본 여자를 만나고 싶다. 물론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세 번째, 기회만 주어지면 내 매력으로 그러한 여자를 유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나를 조건이 아닌 사람 자체로 좋아해주는 여자를 원한다. 이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신다면 꼭 집중해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SNS상에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외모의 일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약속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런 영상을 찾아보실 이유가 없겠죠? 이미 여러 여성들과 연락하느라 바쁠 테니까 말이죠. 솔직히 SNS상에서는 보여지는 게 90% 이상이기 때문에 외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외모를 등급으로 매긴다는 게 항상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위 10% 이내를 상위권으로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몇 퍼센트 정도 될지 궁금하다면 요즘에는 소개팅 어플에서 사진을 올리면 몇 퍼센트인지까지 분석해주니까 재미삼아 한번 해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외모가 1% 이내의 최상위권이라면 굳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여성과 한일 커플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SNS가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뭐 이유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괜찮겠죠? 본인의 외모가 10% 이내의 상위권 정도라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일본 여성과 커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외모가 최상위권인 남자들을 이겨낼 만한 노력이 추가돼야 합니다. 사실 이분들도 노력이라고 해봐야 조금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서 절대값을 올린다거나 직접 일본을 찾아간다거나 최상위권보다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한다거나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단계입니다. 자, 이제 10%에서 40%의 중상위권부터가 진짜 피 터지는 구간이죠. 이분들은 일단 당장 외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뽑아낼 수 있게 스타일링에 더욱 신경을 쓰시고 체형 관리 및 자기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발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상위권을 전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상위권, 최상위권 남자들은 자기 관리, 외모 관리의 힘을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보다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거든요. 그 결과로 격차는 더 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뭐 이건 방법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저도 뭐 유난 떨면서 자기 관리를 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전문가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스타일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실제로 일본 여성들에게도 옷 이쁘게 잘 입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피부 좋아 보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비결은 별거 없습니다. 지금 나의 스타일이 나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부터 버리세요.
현재 한일 로맨스 참가 확정되신 분들께는 제가 스타일링 조언을 받는 곳에서 무료로 의상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아예 연결까지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제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으시더라도 외모 관리는 제발 자신을 믿지 말고 그냥 자아를 버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업인 사람들입니다. 내 안목과 나의 선택이 그 전문가들의 안목보다 높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자만입니다. 최소한의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선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길 바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정신병입니다. 나의 중심과 내면을 봐주길 원한다고요? 말 그대로 소설이고 판타지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한다고 해도 SNS상에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여성을 만날 확률은 이 중상위권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SNS상에서는 사람 본연의 매력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일본도 SNS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쁜 여성의 경우 무수히 많은 남자들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을 대상은 그중 상위 10% 이내의 남성들에게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부정을 할 수도 부정을 해서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이상을 바라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소개팅을 직접 구성을 해봐도 첫인상 투표의 경우 어떻게 6명을 구성을 해놔도 한두 명, 진짜 많아봐야 3명 정도한테 몰리거든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심지어 소개팅은 그 사람의 분위기나 기운이라도 느낄 수 있는 반면 SNS는 말 그대로 그냥 외모만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더욱더 외모로 몰리게 되는 현상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중상위권부터는 SNS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중상위권이신 분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더욱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그중 어렵게 연결된 여성들이랑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정말 간헐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중상위권부터는 확실히 물리적인 노력이라는 에너지를 상위권보다 2배에서 3배 이상을 투입해야만 내가 원하는 이성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딱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제 프로그램에 여성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하루에 적어도 30개 이상의 메시지를 8달 넘게 보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최소 7,200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됐네요. 아마 더 많으면 많았지 절대 더 적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헬로톡이라는 어플로만 예를 들자면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 생긴 수준이고 그 중에서 현재까지 실제로 만날 수 있었던 여성은 5명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생 노가다죠. 제가 아마 상위 10%였다면 적어도 10명 이상의 여성과 만나볼 수 있었겠네요. 그럼에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상위권부터는 일단 만나야 뭐 내 매력을 보여주든 대화를 나눠보든 뭐라도 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기 전 연락 단계에서는 절대 연애 감정을 내비치지 마세요. 이걸 지키신다면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확률은 적어도 2배 이상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연애 감정을 내비치지 말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연락에 집착하지 말고 만나기 전부터 좋아하는 타입을 물어본다거나 하는 이성적인 느낌의 대화를 먼저 꺼내지 말고 일단 안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느끼기에 이 사람 꼭 만나보고 싶다. 이 정도 느낌은 솔직히 바라지도 않는 것이 멘탈 관리에 이롭습니다. 뭐 한 번쯤은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났을 때 편안하겠는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연락도 오래 했는데 한번 만나나 볼까? 이 정도의 느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상위권이 아닌 이상, 여자들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불확실이라는 리스크를 좀처럼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외국인인 입장이니까 경계심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만나서 승부를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꾹 참고 인내하면서 만날 명분을 먼저 찾으세요. 정말 현실적인 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40%에서 60%까지의 남성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NS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여성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착잡해하지 마시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조건은 나는 그냥 착하고 마음씨 좋은 일본 여자가 아닌 귀엽고 이쁘면서 착하고 마음씨 좋은 일본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 였습니다. 1번 조건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조건을 벌써 포기하고 싶어지셨나요? 저는 단호하게 아직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다시 SNS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중상위권 정도의 노력으로 내가 생각하던 외모 기준 한참 아래에 있는 여성분들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성 있고 착하기만 하면 괜찮으신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직접 부딪혀 보시면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으실 거예요. 외모는 말 그대로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미 수차례 한일 소개팅을 진행하면서 일단은 그 여자의 그 어떤 조건이나 마음씨나 진정성보다
외모가 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40에서 60%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게 된다면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정도의 여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헛된 환상을 심어준다거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70명이 넘는 남녀분들의 소개팅을 주선을 해왔으며 이 정도 숫자로도 충분히 현장에서는 외모를 매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첫인상 투표는 SNS의 특성과 같이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상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결국 첫인상 선택은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자의 선택이 뒤집히는 경우가 더 많죠. 자,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별 과정에서 사진을 보고 인기 많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참가자가 딱 첫인상까지만 힘을 쓰다가 그대로 하얀 곡선을 타는 것도 많이 봤고, 그렇지 않았던 참가자가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매력을 뿜어내면서 경쟁자를 이겨내고 본인이 원하던 여성과 매칭이 되는 장면도 많이 봐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외모를 본인의 매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기회만 주어지면 내 매력으로 그런 매력적인 여성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스스로 본연의 매력을 믿고 있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여성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걱정이나 두려움은 집어치우시고 그냥 현장에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도전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려야겠죠? 도저히 내가 원하는 정도의 여성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낄 때까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헌팅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지에서 한국인 버프를 받으려면 확실히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를 가장 많이 갔었기 때문에 후쿠오카 위주의 설명이지만 아마 어느 지역을 가도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따라 가야 할 장소가 많이 달라질 텐데요. 첫 번째, 클럽. 당연히 진지한 관계만을 원하신다면 갈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일본어를 잘하면서 그냥 그날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헌팅까지도 하면서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클럽은 그냥 치열하게 헌팅하는 일본 남성분들 구경하면서 같이 건배하고 노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세요. 제가 혼자 클럽을 갔을 때 혼자 있어서 신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먼저 말도 걸어주고 같이 놀자고 건배도 많이 하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도 안 잡았는데 클럽에서 제대로 뭐 소통하고 싶다고 멀뚱멀뚱 서가지고 팝하고 들이미는 거는 좀 억지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좀 짜친다고 하죠. 저는 그냥 니온고 데키마생 스미마생 하면서 그냥 같이 놀면서 인스타그램 알려달라고 하는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물론 헌팅을 했었던 적도 있긴 있는데요. 같이 놀던 분은 아니었지만 그냥 시선이 가던 여성분이 밖으로 나갈 때 저도 귀간다는 마인드로 따라 나가서 클럽 아니라 시끄러운데 일본어도 못해서 말을 못 걸었다고 하면서 인스타그램 교환할 수 있냐 정도로만 헌팅을 했었습니다. 후쿠오카의 경우 이비자랑 캐치 둘 다 가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캐치가 더 재밌었습니다. 이비자는 크기가 더 큰 대신 관광객들이 많고 캐치는 거의 다 일본인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펍인데요. 노래가 나오는 바 느낌의 형태인데 한국의 감성 주점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분위기가 대부분입니다. 후쿠오카에서는 HUB라는 곳과 사이드 K 그리고 가라오케랑 다트가 같이 있는 여러 펍을 다녀봤는데요. 사이드 K는 K-팝이 나오는 곳이라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한국인 버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 할 줄 아는 여성분들도 종종 있고 팝하고로 대화해도 무리 없는 정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합석해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사이드 K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인 버프를 받을 거라면 확실히 받읍시다. 세 번째, 한국 친화적 술집인데요. 각 지역마다 한국 친화적인 술집이 꼭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합석도 곧잘 됩니다. 당연히 팝업으로 대화해도 괜찮은 분위기며 마찬가지로 한국에 관심이 많거나 한국어를 잘하는 여성분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 술집에 오는 여성분들의 목적이 한국 남성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목적이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합성 난이도로만 따지면 가장 쉽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는 한국 음식이 좋아서 오신다고 하긴 합니다만 믿건 말건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로컬 이자카야에서 비빌 생각하지 말고 한국 친화적인 술집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로컬 이자카야랑 바입니다. 일본어를 잘한다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볍게 말을 거는 정도는 못하는 일본어로도 괜찮고 팝하고를 들이밀어도 웃으면서 받아주겠지만 그 이상은 괜히 맛있게 식사하고 음주를 즐기고 있는데 불편하게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일본어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헌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바의 경우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조용히 분위기 있게 술을 마시러 오는 분들도 많고 꽤 예쁜 여성분들도 많이 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자바에 종종 갔었는데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또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각 지역마다 코리안 바가 하나씩은 있는데 이러한 바에 가면 스태프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도 종종 온다고 하니까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요, 제가 한일 로맨스에 초대하는 여성분들 때문에 눈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딜 가도 제가 초대하는 여성분들 정도의 외모를 가진 여성분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놀러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적이 어느 정도 확실한 술집이나 펍 같은 곳에 간다고 했을 때 그 공간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될 여성이 한일 로맨스 참가자 기준으로는 평균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저기 가보면서 진짜 말 걸고 싶었던 여성분이 딱 두세 명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그 여성분들과 대화하고 다음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서도 그 여성분들은 무수한 대시를 받거든요. 특히 일본 남성들의 헌팅력은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엄청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헌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헌팅에 대한 이야기고, 이번 영상의 최종 목표는 현실적으로 나의 눈을 낮추거나 내가 원하는 여성과 교류를 시작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눈을 낮추는 것은 현실에서의 내 경험, 즉 실패가 어느 정도 쌓여야 목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여성에게 스스로 가능성을 품고 있다면 도저히 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도전하세요. 생각보다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는 뉘앙스는 꼭 눈을 좀 낮추라고 이야기하는 뉘앙스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성공까지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반드시 성공하려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시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실패하려고 시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인데요. 그 어떤 조건보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시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결혼정보회사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이걸 굳이 설명해야 하나 싶긴 하지만 결정사에 등록하는 여자가 남자의 조건을 안 보고 그 사람 자체를 본다는 게 너무 이상적인 말처럼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여자들 입장에서 물론 조건도 좋으면서 사람도 좋으면 베스트겠지만 우선적으로 보는 게 조건입니다. 애초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미팅 기회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조건을 보는 것을 너무 안 이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여자를 볼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보는 조건과 남자가 보는 조건이 다를 뿐 조건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심하게 조건을 보는 경우 거부감이 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자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긴 보겠지만 조건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많이 봐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여자는 무조건 현장에서 부딪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교류회에 참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일 로맨스를 참석하는 등 말이죠. 결정사에도 그런 여자가 있기야 있겠지만 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정사의 구조 자체가 애초에 조건을 먼저 볼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일 로맨스에서는 여러분들의 니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첫인상 투표 때도 나이나 직업은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미리 남자의 조건을 알려주지도 않으며 본인의 조건을 어필을 하건 말건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건과는 별개로 선택받는 분들이 있으며 이후에 공개된 조건에 따라 선택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를 조건보다 그 사람을 먼저 보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동에 옮겨야 할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외모가 10% 이내이신 분들은 그냥 SNS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방법보다 가성비가 좋을 것입니다. SNS로 약속을 많이 잡아두고 일본으로 떠나세요. 아마 여기까지 보셨다면 스스로 10%에서 40% 혹은 그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일 테니까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10%에서 40%의 중상위권 분들은 SNS도 병행하시되 무조건 현장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NS는 어떤 어플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스타든 헬로톡이든 미프든 틴더든 전부 하시되 그냥 무조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두 명에 기대지 말고 무조건 많은 수의 연락을 기반으로 만날 확률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연락하다가 만나러 가게 되더라도 최소 두세 명과 약속을 잡아놓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람을 맞아서 허무하게 감정도 상하고 비행기 가격, 숙소 가격을 날릴 일이 조금은 줄어들 거거든요. 실제로 일본에 직접 만나러 갔다가 연락이 끊겨서 바람 맞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보다 현장에서 훨씬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기 관리를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현장이라 하면 길거리에서 직접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위에서 말한 것 같은 어느 정도 목적이 확실한 곳에서 헌팅을 시도한다거나 그럴 만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에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신감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일지라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한일 교류회나 한일 로맨스에 참가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겠지만요. 꼭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직접 현지에서 생으로 찾아 헤매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곳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직접 현지에서 헌팅을 한다거나 하는 외부 활동과 만들어진 환경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적어도 헌팅을 하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일본에 가야겠죠? 당장 모수가 많아야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을 확률 및 시도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을 테니까 말이죠. 심지어 그 여성이 내가 마음에 들 정도로 매력적인 여성이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한일 커플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쟁취해야 합니다. 경쟁자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적게는 수십 명, 클럽이라면 아마 100명 단위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 버프를 받을 거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프도 없다면 안 그래도 전투적으로 헌팅하는 일본 현지인들 사이에서 비비기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모두 지켜도 힘든 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부딪혀 보기 위한 경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박 2일 기준으로 경비를 따져보면 아마 최소치로 잡아도 왕복 항공권 25만 원에 토요일 호텔 비용은 진짜 작은 데로 가도 적어도 15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술 먹고 밥 먹고 하면 총 50만 원 정도의 경비는 그냥 발생하게 되죠. 돈을 쓰는 것은 좋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1박 2일 동안 합석에 실패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못하고 심지어 이야기조차 나누지 못하게 된다면 저 돈은 날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여행 온 셈 치면 많은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니겠지만 확실하게 일본 여성과 사귀고 싶다는 목적이 있는 분께는 너무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소 2번 방문할 때마다 한 번씩은 무조건 성공하셔야 만들어진 환경에 참석하는 것보다 효율이 잘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일본에 2번 가서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연락처 교환을 하거나 헌팅을 해서 합석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직접 부딪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환경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싶진 않으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류회부터 보겠습니다. 교류회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의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명의 연락처를 받고 애프터를 노려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착순 8명까지는 총 30만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최소 3시간 동안은 음식과 주류가 무료입니다. 남성 인원수에 맞춰서 여성 참가자 수를 맞추기 때문에 최소 6명 이상의 여성들과 확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진행자 주관하에 다양한 게임들이나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미리 한국에 관심이 있는 매력적인 여자들을 적어도 3시간 동안은 대화할 수밖에 없게끔 미리 헌팅을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도우미도 붙어 있어서 처음에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헤쳐나가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이때부터도 스스로가 잘해야 잘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환경 자체가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제가 대신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류에는 마진조차 없습니다. 실비 결제하고 왕복 교통비, 호텔 결제하고 나면 거의 제로 마진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류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한일 로맨스의 경쟁률이 많이 빡세기 때문에 그 외에 더 많은 기회장을 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일 로맨스에 더 매력적인 여성들을 많이 초대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위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1대1 소개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이 드신다고요? 뭐 그냥 취미 활동으로 교류회를 개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개최하는 교류회와 전혀 상관없겠지만 이걸 업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사업성이 아주 형편없는 사업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마 혹소리 나실 겁니다. 한일 로맨스를 볼까요? 한일 로맨스는 교류회와 다르게 1대1 매칭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 명의 여성의 연락처를 받을 수는 없지만 매칭되는 한 명과의 관계 발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항공 비용 제외 85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관심이 있고 더 나아가 직접 연애까지 생각하는 여성들 참가하고 있으며 러닝타임이 1박 2일로 약 20시간짜리 행사입니다. 물론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저도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1박 2일이라는 시간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가하면서 자신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며 첫인상에서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도 호감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맺어진 커플들을 보고 있으며 매칭 확률도 준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고급 숙소 숙박 비용, 행사관 이동 비용, BBQ 등 부대 비용, 식음료 비용 거의 전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일 로맨스의 참가비가 비싸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기 전에는 어찌 보면 실제 체감되는 비용 대비 가치는 딱 여기까지로 느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대략적으로 체감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진행되는 내내 옆에 붙어서 이성적인 교류가 생길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원이 취침하기 전에는 저는 자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 예방 차원입니다. 또한 매 기수마다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1대1 매칭에 최적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채택해 진행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소의 외모 수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들, 그 중에서도 한국 남자와의 연애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모집하고 있고 당연히 유료 광고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업을 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본업을 그만뒀고 영상 편집부터 진행까지 모든 것을 혼자 했을 때 겨우 최소 생활을 위한 마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제 하소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자, 이제 60% 이하의 분들은 그냥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의 가이드도 명확히 알려드린 것 같으니 마지막 정리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정도의 노력과 자원과 시간을 쓰지 않고서 일본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기대는 반드시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반드시 일본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격이 잘 맞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방법적으로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의 여성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습니다.